1차 사고가 나서 멈춰있고 차가 고장나서 멈춰있는 상태를 뒤에 오는 차가, 후속차가 그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뒤에서 추돌하는 겁니다. 뒤에서 온 차가 물론 전방 주시를 잘못한 잘못도 있지만 1차 사고 난 차가 2차 사고가 나지 않게끔 뭔가 매뉴얼대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추가적으로 나는 사고를 이기는데 그 파급 효과는, 그 파괴력은 1차 사고보다도 몇 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1차 사고가 났을 때는 2차 사고를 예방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안전조치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요. 대피를 비롯해서 내가 사람이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신호, 그 다음에 삼각대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대피를 하는 겁니다. 이 대피를 하기까지가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얼마 길지 않아요. 그 시간 안에 대피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가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목숨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갓길 사고라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자,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은 좀 한번 볼 건데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야간입니다. 야간인데 여기 깜빡거리는데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몰라요. 불과 3m, 여기서 브레이크 잡잖아요. 3m 전방에서. 너무 늦다는 겁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터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1차 사고 났어요. 자, 화면이 이제 밝게 보일 거예요. 자, 1차 사고 났죠. 자, 2차 사고, 2차가 스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보시죠. 자, 여기 차는 지금 틀잖아요, 방향을. 여기 측면을 부딪힙니다. 측면. 자, 여기는 정면이지만 여기는 측면. 자, 여기는 2톤, 여기는 5톤 차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를 치면 쓰나미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자,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외곽도로에서 여기 보시면 사고 났어요. 여기 사고 나서 2차에서 죽고 2차에서 죽고 두 사람이 죽어요. 자, 이렇게 엄청나죠.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차는 해보세요. 차는 절대 도로에서 쓰면 안 된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원이라든지 신호등이 없는 외곽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로에서는 절대 고속도로에서는 쓸 수가 없죠. 만약에 쓸 수밖에 없다. 사고 나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는 움직일 수 있다면 차는 갓길로 가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차는 갓길로,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고가 났죠. 이 견적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차가 앞차를 추돌했어요. 멀쩡한 차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 뒤에서 부딪혔으면 거의 누가 잘못이에요? 자, 앞차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차를 세우지 않는 한 뒷차가 잘못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네가 잘했냐, 먹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특히나 이 고속도로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사고 나면요, 특히 경찰관들, 제가 지금 이게 교육하는 거는 뭐 경찰관들 상대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경찰관들이 특히 이런 현상들 벌어지면 뭐냐면 여기서 낚아치러입니다. 경찰관이 하던 일이니까 증거 확보한다고 여기다 낚아치러고 사진 찍고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낚아치려고 사진 찍다가 다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요, 블랙박스 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20만 원 이내면 블랙박스 뭐 전방 후방 다 하잖아요. 블랙박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이렇게 낚아치르고 사진 찍어서도 안 되고요. 차가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갓길로 세우셔야 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불러야 돼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왕좌왕 서로 싸우면서 현장에서 여기서 뱅뱅뱅 돌아요. 아, 내 차 얼마만큼 부서졌는가. 아, 오늘 일진 살았네. 아, 재수 더럽네. 막 하면서 계속 내 차 폐차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 막 그런 거 계산해요. 그 순식간에 그 사고 나서 막 위험한 상황에서 막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예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터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터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요. 자, 내 차가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터널에서 내 차가 펑크가 났다. 자, 펑크가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데 내 차가 움직일 수 있다. 운전해보니까 속도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펑크난 여러분의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길에다 세워놓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터널 밖으로 끌고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차가 벙커가 났으면 전방으로 가야 돼요? 후방으로 가야 돼요? 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후진은 자살이에요. 다시 한번. 차가 벙커 났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후진은 자살행위예요. 이 차가요. 이 차가 전방으로 가면 펑크 났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죠. 자, 이때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비상 깜빡이를 키면서요. 크락션을 눌려야 됩니다. 빵, 빵, 빵. 그러면은 뒤에 오는 차가 그 소리가 들리겠죠. 크게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들립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비상 깜빡이 켜고 아, 저 차가 고장 났구나. 아, 사고 난 차구나. 천천히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뒤에 오는 차들이요. 이 차가 천천히 가는 걸 보고 1차선에 차 오는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차선 변경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차가 멈춰버리거나 뒤로 후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무력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차가 서 있어 버리고 또 이 사람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야 내가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가면 방향을 틀죠. 방향을 틀고 이쪽에서 오는 차는 정면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측면 사고. 굉장히 이 사람 위험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이 운전자가 지금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 전방으로 빠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뒤집혔다든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요. 가족들은요. 여기에서 비상구가 있으면 500m 이상 되는 터널인 경우에는 비상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 장소에서 전방으로 가족들은 전방으로 300m 이상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몇 미터 이상을? 300m 이상. 여기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차가 뒤집혀있다 어쨌든 빨리 나와서 가야 돼요. 이 나오는 순간에도 뒤에서 오는 차가 졸고 오거나 아니면 전방을 잘 못 보고 와서 여기를 밀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전방으로 가고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랜턴 여러분 차에 이 랜턴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오늘 이 교육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랜턴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운전자는 이 랜턴을 들고요. 뒤 후방으로 300m 후방을 가서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 와요. 이게 터널인데 뒤에서 온다. 내 차 여기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랜턴을 흔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막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널을 갈 때는요. 터널 들어올 때는 좀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 사고 난 걸 터널 밖에서는 이 사고 난 장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와서 부딪힌다. 2차, 3차, 4차 계속요. 터널에서. 엄청납니다, 이게. 터널을 입고 막 들어가면서 사고 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한 100층 금방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 운전자는 뒤 후방으로 와서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배수구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운전자는 뒤로 가서 이 렌트를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렌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렌터는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는 속도 대비 보이질 않아요.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빨간 불봉이 보일 정도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불과 20-30m에서 그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가는 속도 대비. 근데 이 불빛은요 1km 이상을 갑니다. 이게 1km 이상을 가요. 인터넷으로 사면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면 충분히 삽니다. 차에 분명히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 때도 같이 차에 원스톱으로 해서 같이 가지고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은 전방으로 가고 자 운전자는 뒤 후방으로 가서 수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외곽에서 아까 이제 사람이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외곽에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는 일단 갓길로 차를 세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다음에 안에 탑승객 가족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이요? 6번. 네, 6번으로 가요. 아니 아까 터널에서는 전방으로 가라더니 왜 6번이냐? 자, 아까 터널에서는 이 새로 된 가드레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6번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6번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갓길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셔야 되고 지금 이 상태로 되게 되면 1km 후방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 이 차가 어떤 차로 보일까요? 가는 차로 서 있는 차로 가는 차로 보입니다. 이 차가 가는 차로 보이면 이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 깜빡이를 킨 다음에 트렁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놔야 돼요. 트렁크를 열어놓으면 1km 후방에서 봤을 때는 트렁크를 열어놓으면 이 차가 고장난 차구나, 아 사고난 차구나 한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닫아놔버리게 되면 가는 차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졸고 이 차가 가는 차로 보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차 뒤에 따라온다고 이 차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차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꽝 하고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갓길에서 거의 죽습니다. 이 돌아요 이쪽.
자, 그래서 반드시 6번 이치로 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장애물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와서 부딪힌다. 경항불대를 부딪히면 반대로 또 와요. 그러면 여기서 화물차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요. 여기서 부딪히면 이 차가 불썩 떠서 이 사람들 싹 밀어버립니다. 여기에 가드레일 있죠? 이 차가 이 사람 밀으면 여기 허리 끊어집니다. 이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안 봐서 그렇죠. 이 팔뚝 나가고 목 나간 건 예사이래요. 고속도로에서. 엄청 많습니다.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로. 작년에 영동고속도로 본편도로를 아시죠? 거의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차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냥 대패 아시죠? 대패로 밀듯이 그냥 딱 가버린 거예요. 바퀴만 남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버스가 밀은. 10톤인데 그래요. 화물차 38톤이 민다면 어떻게 될까?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자, 그래서 이런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서해안고속도로 달려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 서산 당진 서상 정도 오면은 거기에 가변차입니다. 가변차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란 신호등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가변차에 대해서 달리는 도로. 이제 3차선이 되는 거고요. 1차선, 2차선, 3차선. 여가 X자가 서 있으면 자, 그러면 1차선, 2차선 여기는 갓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다 차를 세워버리게 되면요. 이 화물차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차가 지금 가고 있는 차로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이 이 차가 가고 있는 차로 느끼는 순간 자기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1, 2, 3차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차가 달리는 차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1, 2, 3차선에는 자기가 몇 차선으로 가야 돼요? 화물차는? 3차선으로 가야죠. 근데 차를 보는 순간 자기가 졸다가 딱 깨보니까 차가 이렇게 있는데 1, 2, 3차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으로 가고 있구나. 자기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자기 차선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갓길인데 3차선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나 이 차는 뭐 하고 있는 차예요? 가는 차? 서 있는 차? 서 있는 차. 그래서 이걸 딱 봤습니다. 거의 졸음운전은 2차 사고, 갓길 사고는 거의 그렇게 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고 났어요. 차가 옆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가족들은 이쪽으로 다 대피를 해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운전자는 여기 뒤로 와가지고 300m 뒤로 와가지고요. 낮에 같은 경우는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막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흔들어 주고 물론 이제 삼각대 설치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각대는 나중에 하는데 자, 밤에 같은 경우는요. 아까 랜턴 자, 300m 뒤 후방으로 와서 자, 운전자는 뒤 후방 한 이 정도 와가지고요. 차 뒤에 오는 차들에게 막 엑스트라를 그어서 내 차 여기 사고 났으니까 천천히 와라. 이걸 해줍니다. 야간에. 근데 이걸 안 해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차들이 막 160, 170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여기 사고 난 차로 보는 것은 불과 20m, 30m 좀 밝게 보인다고만 한 50m 전방에서 브레이크 잡는데 이미 때는 늦어요. 와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그때 부딪히는 순간에 여기서 대부분 다 맴돌거든요. 뱅뱅뱅뱅 돕니다. 뱅뱅뱅 돌아요. 다 죽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삼성 부사장이라고 예전에 2009년도인가요? 사고 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방으로 가다가 사고 났는데요. 별거 없어요. 1차 사고는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냥 갓길로 됐어요. 그래놓고 대놓고 내 차 어디가 고장났는가 이렇게 보다가 뒤에서 와서 갓길로 와가지고 돌아서 쳐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사고 나면 쳐다볼 것도 없어요. 쳐다볼 것도 없어. 왜? 위험하니까. 갓길도 위험해요. 갓길이 위험합니다. 정말. 특히 야간은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서로 죽습니다. 서로. 그 다음에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나거든요. 고속도로가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굉장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빨리 이제 풀고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게 차가 뒤집히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차가 한 두어 바퀴 돌잖아요. 정신 멍합니다. 그때 빨리 이제 매뉴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안전벨트 푸는 방법. 못 풀어서 또 대롱대롱 매달렸으니까 어떻게 푼지를 몰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무슨 말씀이냐면 운전석에서는 우측을 풀어야 하잖아요. 조수석은 왼쪽을 풀어야 돼요. 근데 차가 뒤집히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내가 조수석인지 운전석인지를. 빨리 골반을 잡아갖고 잡히는데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빨리 풀고 나와서 여기서 빨리 풀고 나와서 이 6번 위치로 가야 돼요. 아까 6번 위치로. 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보면.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와서 160, 170으로 와갖고 여기서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약간 가족들이 다 대표하는 거지 여기 1차선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1차선에 들어와가지고 1차선에서 오는 차들 막 이렇게 수시로 오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오면 죽어. 왜? 저쪽 오는 차가 과속 하지 말아야 되고 전방을 잘 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피하고 난 다음에 6번 위치 여기 옹벽 위로 올라가서 6번 위치로 가가지고 낮에는 옷을 흔들어서 최대한도로 300m 이상은 뒤로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멀리에서 그 사람들 미리 준비하니까. 여기 사고 났는데 한 50m 정도에서 뭐 준비할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그래서 300m 이상으로 가가지고 옷을 흔들어 주시고 가족들은 여기 대피해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이런 노란 옷 입은 사람은 경찰관이나 아니면 도로공사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경찰관이 오기 전에 나 혼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피를 하고 자 6번 위치로 가서 뒤로 한 300m 이상 후반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릴 때는 삼각대 같은 걸 동시에 내려야 합니다. 삼각대 설치한 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대피하는 거. 가족들에서 여기 들어가서 막 그래요. 뭐 휴대폰 된다고 또 여기 더 들어오고 대피 시켜놓으면 또 여기 또 들어오고 이거 죽어요. 잘못하면. 자, 사고 나면 무조건 이 옹벽 위로 올라가요. 경찰관이 이쪽으로 올리면 또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정말 사고 나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정신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드레일이 새로 된 데는 무조건 넘어서 6번 위치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가드레일이 새로 됐어요. 옹벽으로 됐으면 올라오면 됩니다. 새로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콘크리트 벽으로 됐다. 여기 넘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어디요? 바다, 강, 낭떠러지입니다. 예, 여기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책임 못 져요. 분명히 넘지 말아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경찰관이 오기 전에 사고 났다 하면 운전자는 뒤로 가야죠. 그럼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그렇죠. 아까 어디 오고 똑같아요? 터널하고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를 딱 잘라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드레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피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차들이 여기까지 쌩 옵니다. 그러면 사고 장소를 딱 구경하면서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늦죠? 거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전방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차가 세게 오는데 뒤 후방으로 가족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가고 터널 이 다리를 건너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족들은 여러분 사모님들한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모님들한테 애들 데리고 건너 빨리 신속하게 가서 그다음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신고합니다. 아, 교통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그럼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가 어디 되냐. 이렇게 하면 경찰관도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소예요. 주소 고속도로는. 이게 20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다 경험하시죠? 이 편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서해안고속도로 148. 자, 그러면 목포가 처음 출발점이거든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148km 지점이 군산이에요. 군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행선 148km 지점에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200m마다 여기 200m 가면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주시면 되고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서울 방향인지 아니면 목포 방향인지 이 방향에 몇 킬로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경찰관이 신속하게 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거기까지 이 신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걸 또 여기서 여기 지나가면서 사고 난 걸 봐가지고 여기 148인데 저가다 아차 아까 사고 났지 하면서 쭉 가다가 한 여기 160km 지점 가가지고 신고합니다. 신고하죠. 아까 이게 160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 거를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 한 160km 정도 얘기를 해줘버리면 경찰관이 혼란이 생깁니다. 톨게이트가 지금 148이면요 이쪽 뒤로 와야 되는데 여기 한 160km쯤 150km쯤에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경찰관이 없는 데로 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고 난 지점을 정확히 기억해서 그 숫자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삼각대 설치하는 거요. 자, 삼각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안에 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삼각대 설치한다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넌센스예요. 자, 여기서 가족들이 먼저 대피하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원스톱으로 같이 가지고 내려야 돼요. 같이 가지고 내려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와서 설치하고 다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설치한다고 여기 걸어오다가 죽습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삼각대 설치하고 또 갓길로 들어와 있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작년 여름에 보니까 너무 더웠잖아요. 이거 여기 뒤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여기에 또 걸터 앉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드레일 밖으로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는 죽음의 도로입니다. 죽음의 도로. 자, 제가 이거 경험한 건데요. 여기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제가 이거 어디서 그러냐면요. 그 서산 다음에 밑에 오면 해미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서산에서 한 조금 내려오면 이 중간쯤에서 여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신고를 받고 밑으로 내려와요. 저기 해미 가서
밑에로 10km 가가지고 거기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km 오는데 10km 1km당 1분 잡아도 몇 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자, 그런데요 여기 지나가면서 제가 마이크로 얘기했습니다. 갓길로 나가세요. 소리 엄청 크게 했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 달리면서 얘기하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저는 내려가고 여기는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거의 미쳐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차가 뒤에서 추돌한 겁니다. 썽썽해요. 차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어디로 해야 돼요? 차는 갓길로 가야 돼요. 갓길로 세워놓고 사람들은 가드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뒤에 차들이 좀 서행을 할 때 이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립돼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은요 고립돼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고 안 나서 여기 바지에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두 사람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이 차 오는 차가요 저 전방에서부터 앞에가 차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시야가 확보가 되겠죠. 저 그 한 200m 후방에서 이걸 미리 봤어요. 그러면 이 차는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데 몇 cm만 돌리면 된다고 했죠 아까? 예, 3cm 이내에 서서히 돌려. 미리 보면 멀리서 봤기 때문에 미리 천천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갔어요. 다행히 잘 빠져나갔습니다. 살짝 틀어서. 그런데 이 차 뒤에 오는 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차 뒤에 오는 차는 이 차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요. 빡 붙여서 와요. 바짝 붙어서 오죠. 이 차가 딱 지나가고 나면 이 뒤에 차의 입장에서는 이 광경이 천천히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놀랍니다. 놀래면 또 여기서 핸들을 우측으로 3cm 이상을 3cm를 한다고 되면서 확 꺾는다. 휘청어죠. 그러면 여기서 확 들어오면 2차선에 오는 차고 또 앵글이 됩니다. 그럼 또 뒤집히고 사람 또 튕겨져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안전거리가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해. 처음에 분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고 각별로 대놓고 가드를 밖으로. 분명한 것은 블랙박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고 말 것도 없죠. 뒤에서 와서 부딪혔어요. 2차 사고 관련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차는 더 크게 차는 갓길로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절대 갓길이 아니에요. 사람 갓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삼각대는 맨 나중에 설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터널과 다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터널과 다리. 터널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좀 이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고장으로 서 있던 미니버스를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함께 야유회에 나섰던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자,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완전히 갓길로 안 들어갔습니다. 2차선하고 갓길하고 물려있잖아요. 물려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25톤입니다. 차가 떠서 빵 떨어지죠. 자, 이게 사고 전말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 1차 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차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 운전자 입장에서 이 뒤에 25톤 차 화물차 입장에서 이 차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첫 번째? 무슨 차로? 가는 차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착각과 착시현상. 예, 그래서 이 차가 가는 차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차가 지금 서 있는 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차는 서 있다, 고장났다, 분명히 서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차가 갓길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2차선하고 걸쳐 있어요? 안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갔다고. 그러나 자기 차선으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자기 차선으로 가면서 여기가 부딪힌 겁니다. 여기. 걸치는 부분, 넘어온 부분, 여기하고 부딪힌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졸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명이 사망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짐을 안 실었으니까 2명이 사망했지. 만약에 짐을 실어서 약 한 38톤으로 이 차를 쳤다? 거의 10명 가까이는 사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운전자, 이 차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가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고장이 어디간에 있기는 있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상가방에 끼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우측으로 더 붙였어야 되고요. 붙이고 나서 운전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탑승기에 오고 운전자 오면 벌써 다 얘기가 돼 있어야 돼요. 빨리 대피하세요. 전방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인솔자가 여기 있는 분들을 데리고 전방으로 다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는 탑승객은 저쪽으로 갔어야 되고 운전자는 뒤후방으로 가서
이 어둡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이 랜턴을 흔들고 뒤 후방 300m 와서 랜턴을 흔들어서 2차 사고 안 나게끔 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해서 미리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더라고 하면 이런 처참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어느 누군가 해서는 안 될 갓길에 차를 대버린다든지 갓길에 서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는 끊임없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터널을 갈 때 주의사항을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전반적인 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터널 들어가기 전에 실선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무슨 선이에요? 실선. 그 다음에 터널 밖으로 나오는 선도 무슨 선일까요? 실선입니다. 약 한 30에서 50m까지 실선을 해놨어요. 그러면 실선의 의미는 차선이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차선에 가는 사람은 2차선에 간 자가 차선 변경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신뢰 원칙은 내가 적법하게 가면 상대방도 적법하게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법에서 들어올 것이다까지 예측해서 내가 운전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 원칙입니다. 그 신뢰를 누군가는 깨게 되면 그것이 결국 사고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터널 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터널 들어가면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걸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10m 정도, 터널 진입해서 10m 정도인데 여기서 사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참합니다. 안에서 한참 들어가서 사고 난 것보다 여기서 사고 나면 계속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가 진짜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자, 이상 대피로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전방으로 300m 이상으로 빨리 대피하라는 거. 후방 200m, 300m 전방에서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되 수신호 할 때는 후레쉬로 수신호를 써주십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갓길과 관련해서 이제 2차 사고에서 또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갓길인데요. 갓길이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고가 났고요. 차가 뒤집혀졌고 이 소울차가 갑자기 오면서 여기 갓길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치고 있고요. 둘, 세 사람. 제가 잠깐 멈추면서 갔는데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방음벽이에요. 방음벽은 아까 터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터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차가 틈만 있으면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자기가 80, 여기는 130. 자, 갭이 있는데 여기에 꼭 차가 있어요. 운전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까 5번, 1, 2, 3, 4, 5번은 죽음이 있죠. 운전자는 뒤 후방으로 와서 이 화단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뒤 후방으로 왔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후방으로 와서 이 화단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1, 2, 3, 4, 5번 위치에 있다가 죽어요. 자, 고속도로에서 이런 그 갓길에 대고요. 차를 여기서 고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고는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견인해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장된 자, 보시면 잘했죠?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자, 2차 경찰관도 위험해요. 2차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린다. 2차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통사고 사망률은 36%. 저는 이 아나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예, 그쵸? 예, 갓길이 위험하다면서 본인이 갓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고장으로 갓길에 차를 세울 불감증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경찰관도 있고. 문을 올려 잘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려야 돼요. 물론 차가 안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차가 저렇게 많이 다닐 때는 갓길로 이걸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또 하나 웃지 못할 거. 사람이 갓길이나 고속도로를 위해서 수신호를 다 했는데 여기 올라가 있어야죠. 그렇죠? 매스컴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방송은 국민들은 저거 보면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알려요. 이 소울차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제 또 되네요. 자, 이 소울차가요 여기에 돌아와서 확 꺾어왔을 때 왜 갑자기 여기를 꺾어버렸을까?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 소울차는 지금 130으로 와서 코너링을 싹 돌았습니다. 130으로 딱 동과 동시에 앞에를 보니까 제가 박스에 해놨죠. 이렇게 빨간 걸로. 자, 이게 다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단차는 또 옆뒤에까지 하고 있어요. 자, 커브길을 딱 돌아오는 순간 내가 갈 길을 보니까 와! 갈 자리가 없어.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1차선에서 갈 길은 여기 2차선. 이쪽으로 가면 돼요. 2차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핸들을 꺾는다고 아까 고속주행을 할수록 아주 예민합니다. 핸들 몇 센치만 돌리면 돼요? 0.5 내지 1cm만 돌려서 갔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놀란 거예요. 와, 내가 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꺾는다고 꺾었는데 이게 여성 운전자였거든, 소울차가. 여기서 꺾었는데 너무 많이 꺾어가지고 자, 이때 꼭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이 갓길에 꼭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머피 원칙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참하게 이 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냐? 이 차가 비상깜빡이만 켜고 갔다 하더라도 전방에 가는 차가 정말 그랬다만 하더라도 사고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뒤에 가서 300m 뒤에 가서 옷을 벗어서 흔들어서는 이런 액션만 한번 취해줬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소울차는 속도를 줄여서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 갓길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꼭 갓길에 갔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갓길은 매우 위험하다. 비상도로다. 119하고 112차만 가는 곳이지 갓길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명절 같은 경우에 잘못 들어가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사고 났는데 경찰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있는데 그 구급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 함부로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해서 꼬리 물기까지 병행해서 동반을 해서 사고가 나는데요. 자, 사람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 신호를 봐야 되는데 앞차 꼬리를 보게 되면 신호를 못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해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방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앞차의 꼬리를 보게 되면 전방을 못 살핍니다. 사고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신호에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호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비보호 좌회전할 때 내 신호는 무슨 신호예요? 파란불이에요? 직자예요? 파란불입니까? 직자입니까? 파란불이에요. 파란불만 있어요. 좌회전 없어요. 직자로 있으면 이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 신호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직진 신호만 있어.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무슨 신호? 직진 신호. 직진 쌩쌩 와가는 사이에 그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런데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맘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기서 좌회전할 때 이 사람 생각과 여기서 오는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자, 나는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합니다. 이 사람도 급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빨리 가려고 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좌회전하고 차가 멀리서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여기서 빨리 가려고 내가 여기서 빨리 가면 이 차는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 여기 오는 차는 지금 어때요? 내가 여기에 지금 그 80도예요. 80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없다고 하면 단속 카메라가 없다면 80으로 올 가능성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탄력받아서 옵니다. 여기서 쌩 하고 오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멈췄다 가기 때문에 내 속도는 몇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0에서 출발. 여기는 탄력받아서 100에서 와요. 그러니까 1차선 내지는 1차선에서 겨우 간다고 해도 2차선에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보인 경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아시고 자, 보면은 자, 탄력받아서 갑니다. 탄력. 자, 한 번마다 신호 두 번마다 막 더 속도를 더 내줘요. 근데 여기는 꼬리 물기라는 게 앞차가 가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야, 전방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더니 그대로 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차가 그냥 좌회전 깜빡이 이 정도 별 속도가 아닌 것 같지만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딪혀도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여기 지금 교차로가 작아요. 근데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직진 신호가 떨어졌는데 이 차가 지금 아침 꼬리 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침. 여기 측면 사고가 나요. 측면. 아이가 여기 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교차로에서는 신호 정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편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탑차가 있거나 버스가 있으면요 이 신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비보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지병이 이렇게 있죠. 뭐 유턴 못하게. 근데 만약에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탑차가 이렇게 있고 버스가 있는데 내 차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차가 움직여. 이 차가 움직이가 왜 움직이냐면 신호가 떨어져서 움직인 게 아니고 이 차 앞에 있는 차하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한 1m 움직인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차는 착각을 한 겁니다. 아, 신호가 떨어지는 게다. 신호가 떨어졌으니까 가도 되는 겁니다. 하고 여기서 잡아서 휙 잡아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차가 쌩 하고 가서 한 번 정도 사고 위험성을 느낀 적이 여러분 한 번 정도 있죠. 이거 죽으려고 산 건데 결국 만약에 이 차가 움직이니까 못 모르고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을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와서 부딪히면 나는 어떤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측면 사고죠. 측면 사고. 예,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 자,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데 여기 보시죠. 이게 35톤 차입니다. 이게 35톤 차인데 결국은 꼬리 물기를 해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저 차를. 저렇게 등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 이 차가 15톤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한 거예요. 두 동강이 나버리죠. 아까 그 35톤 차가 충격을 하니까. 자, 이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또 여기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또 죽고 여기 하고 지금 이게 시내에 들어와서 그렇지 외곽에서 탄력받아서 이 교차로에서 사고 난다면 이 차가 굉장히 더 큰 위험 될 수 있고요. 이게 승용차라고 생각해 보시죠. 35톤이 치면 승용차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 자, 비보호 좌회전 전방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반대편에 차가 없다는 개념 하에서 가셔야 되고 사고 나면 대형 측면 사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면 안 매면 매면 안 매면 몇 초요? 몇 초? 언제 매야 돼요? 나만 매면 돼요?
내고 예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늘 교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